오늘 주목 이 기업은 요 기업입니다. LD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 실적 나빠진다. 주식 비중 줄여라. 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LD 파이낸셜은 뭐 하는 회사냐면 핀테크 업체입니다. 핀테크 업체. 그래서 지점이 없어요. 온라인상에서 자동차 할부 금융. 그러니까 자동차 살 때 우리 대출 받아 사잖아요. 그러고 이제 매달 갚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할부 대출, 자동차 할부 대출, 그 다음에 주택 담보 대출, 모기지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모기지 대출. 요걸 온라인상에서 다 처리하는 겁니다. 온라인 대출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 회사가 투자 의견을 지금 모건 스탠리가 시장 평균에서 비중 축소, 매도 의견입니다. 사실 주식을 팔라라는 얘기죠. 목표 주가 28에서 19달러로 낮췄는데 간밤에 종가가 25.9달러니까 간밤에도 이것 때문에 4%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그 빠진 주가보다도 27%더 빠질 거다 앞으로. 거시경제 악화되면서 실적이 나빠질 테니 미리 주식을 팔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생각한 두 가지 악재인데요.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대출이 메인이거든요. 이 회사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자동차 대출이 부실화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나? 네거티브하게 보나? 자, 그레섹 애널리스트입니다. LD 파이낸셜에 개인들 자동차 대출을 계속 해줬는데 거기에 3분의 1이 서브프라임 대출이다. 서브프라임 대출은 뭐냐면 신용도가 가장 낮은 사람,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한테 내준 대출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최근에 실업률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팬데믹 때 저축한 사람 가게가 많이 했지만 이제 지출을 많이 하면서 저축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용도가 이제 낮아지고 악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3분의 1이나 되는 서프라임 자동차 대출 중에서 상당 부분이 잠재적으로 회수를 못해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우려한 거죠. 옆에 한번 차트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들에 대한 자동차 대출, 그러니까 위에 여기 영어로 net charge off라고 돼 있잖아요. 다시 이제 줄여서 제가 한번 볼게요. net charge off라고 돼 있는데 이 net charge off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net charge off가 뭐냐면 대출을 해줬는데 못 받을 것 같아, 떼일 것 같아서 미리 비용으로 손실로 반영한 걸 net charge off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금융 용어로 순상각액이라 그러는데요.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 저 못 받을 것 같아, 미리 우리는 손실로 반영해라고 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때 보니까 엘리가 3분기 자동차 대출 순상각액이 2억 1,700만 달러.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2배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랬죠?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이제 그 경기가 이제 조금 어려워진다고 예상하고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고 하면서 소비자들 소비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자동차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로 자동차를 샀는데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D의 손실이 이만큼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LD 파이낸셜의 제프리 브라운 CEO는 팬데믹 직전 분기, 팬데믹 발생하기 직전, 그러니까 2019년 4분기죠. 그때 이 순상각액이 2억 5,300만 달러, 그거보다 낮지 않냐. 팬데믹 때 사실 비정상적으로 순상각액이 적었는데 이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간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지 갑자기 엄청 악화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순상각액이 지금 보세요. 2021년도에 5억 5천만 달러였는데 지금 5,100만 달러였죠. 5,100만 달러였는데 지금 2022년도에 2억 1,700만 달러로 4배로 급증을 합니다. 이게 지금. 다만 이 그 브라운 CEO가 얘기한 것처럼 2020년, 21년 팬데믹 때 이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거지 사실 2019년 수준하고 거의 같지 않냐. 이렇게 본다면 더 나빠지는 건 아니다.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부실화될 거니까 미리 주식을 팔라라고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순이자 마진도 악화되고 있다. 이건 뭐죠? 예금을 받아서 예금도 받고 채권을 찍어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자동차 대출을 해주거든요. 모기지 대출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핀테크 업체도 조달 비용이 있고 대출해서 나오는 수익 비용이 있는데 그 수익률이 떨어지고 조달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로 따지면 그냥 마진이에요.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분기별 지난 3분기에 순이자 마진이 3%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LE 파이낸셜에. 이게 지금 4%가 넘어갔다가 지금 3% 아래로 떨어졌죠. 가파르게 지금 순이자 마진이 꺾이는 게 확인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이자 마진이 계속 줄어들면 추가적으로 실적이 나빠질 압박이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바닥이 언제냐? 내년 3분기 3.03%를 바닥으로 찍고 내후년부터 2024년부터 반등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LE 파이낸셜의 EPS 전망치를 2.89달러로 전망했는데 이게 월가 전체가 평균으로 예상하는 평균치에 비해서 37%나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목이 갑자기 생뚱맞죠? 워런 버핏이 잘못 투자한 걸까? 이게 뭐냐면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LE 파이낸셜 주식을 지금 8억 3,900만 달러어치 갖고 있어요. 버크셔가 갖고 있는 전체 보유 주식 47개 중에서 29위입니다. 지금 LE 파이낸셜의 2대 주주거든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만큼 이 워런 버핏은 LE 파이낸셜의 성장성을 굉장히 좋게 보고 기업 가치를 좋게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의 전망대로라면 워런 버핏이 실수한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나 투자의 관점을 좀 달리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성장성 개념으로 보면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NIM이 순이자 마진이 안 좋아지고 자동차 대출이 약간 부실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가치주로서는 매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버크셔는 보고 있는 겁니다. 배당률 지금 4.6%인데요. 이거 보세요. 배당 수익률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영향도 있지만 배당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배당률이 4.6%. 이거 금융 전체로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주가 PBR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한 PBR이 지금 1배도 안 돼요. 0.88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장부 가치만큼도 회사 주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너무 회사 주가가 싸다는 거죠. 옆에 보세요. S&P 500 지수 대비 올 들어 지금 주가가 87% 빠지고 있는데 올 들어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12개월 추정 PER 대비해서도 4.31배로 거래되고 있는데 금융 평균이 6.59배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낮다라는 거죠. 워런 버핏의 투자 철칙이 뭡니까? 가치 있는 기업을 싸게 사서 장기 투자하자라는 게 워런 버핏의 투자 간단하게 말하는 그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가 단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은 꺾일지라도 배당이 높고 장부 가치만큼도 안 됐게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런 주식 사서 길게 보고 투자하자라는 게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고요. 그렇다면 아직도 중장기적으로는 살만한 매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월가에서는 매수 의견이 11명, 비중 확대가 1명, 보유가 6명, 매도가 3명. 최근에 이제 매도 의견이 조금 늘어났습니다만은 이거는 단기적인 경기 침체 우려감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하자. 그러나 워런 버핏이 투자했듯이 가치주로서는 여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